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샌비시 토크쇼 뉴스인 이슈 김준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가 가장 큰 지역, 바로 전남입니다. 지역 소멸은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원도심은 공동화되고 슬럼화 현상을 보인 지 오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순천 자전마을과 광양의 인설이 공원입니다. 정주 인구와 관광객 유입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경제가 다시 순환되면서 지역에 생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지역의 도시재생 모범 사례들을 살펴보고 원도심 활성화 방향성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눠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병재 광양시 도시과 재생시설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강철 순천 자전마을조합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도시재생사업 모범 사례로 앞서 오프닝을 통해서도 소개해드렸는데요. 광양 인설이공원 어떤 곳입니까? 예, 우선 도시재생사업 모범 사례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광양읍 인설이공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한 광양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조성되어 2022년 12월에 민간 위탁하에 운영 중인 한옥재생 문화복합공간입니다. 14채 한옥과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된 시설 등이 있으며 공간 구성으로는 옛 이야기를 담은 한옥 카페, 그리고 예술 작품을 전시 및 대관할 수 있는 문화창고, 갓바오의 집, 그리고 머물 수 있는 광양 한옥, 아트앤 에디션 등이 있습니다. 한적한 광양, 마을 내 분위기 있는 한옥 건물로 다양한 볼거리까지 갖추어져 있어서 침체된 광양읍 원도심의 활력소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전주의 광양 한옥마을 같은 이런 공간을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주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에다 준하게 만들어 놓은 인설공원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벤치마킹한 한옥 예, 체험마을.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순천 자전동의 정원마을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동네에는 100년이 넘는 건물을 3개나 갖고 있습니다. 남초등학교, 그리고 성당, 교회. 어떻게 보면 순천에서 가장 생활 중심지였지 않나, 그렇게들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도심이 세락을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8년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두 가지 캐치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정원이고 하나는 남초등학교 학교를 바꾸자, 이 두 가지 캐치로 선정이 됐고, 그 이후 8년이 지났습니다. 순천을 정원의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삶 속의 정원, 저전동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설이공원과 정원마을에 대한 간략한 소개들을 들어봤는데요. 인설이공원의 도시재생사업 처음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예, 광양읍 원도시 민원은 예전 광양군 시절 군청과 광양읍사무소가 위치한 광양읍 중심지로 발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광양시 출범으로 산업과 행정의 중심이 중마동으로 이전되고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건설과 함께 급속한 도시화 및 경제 성장을 이룬 동광양에 비해서 광양 원도심은 상대적으로 발전해서 소외되면서 주민들은 박탈감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광양읍 중심에 위치한 읍사무소, 경찰서, 터미널 등 주요 공공기관이 원도심 외곽 지역으로 이전되고 원도심 외곽의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이탈로 원도심의 공동화와 쇠퇴가 심각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원도심 공동화 쇠퇴화 방지를 하고 주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 문제 해결 요구가 점점 강해지는 가운데 광양읍 원도심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한옥형 주택, 그리고 공가, 폐가, 그리고 미로처럼 펼쳐진 골목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마련하여 원도심 내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사업이 19년부터 21년까지 3년 동안 진행이 된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전동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공모로 선정이 네. 됐죠. 지금 현재 조합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고 네. 들었는데요. 그러면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이겠죠? 아닙니다. 이렇게 민간 주도
뭐 핵심은 아니고요. 네네. 거버넌스 구조가 있죠. 행정, 그다음에 주민, 그다음에 센터 이렇게 세 주체가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서 5년 동안 진행했다고 보시고 5년 이후에 지금 한 3년 차 돼가고 있는데 마을조합이 설립돼서 이제 민간 주도로 이 공간들을 다시 활성화시켜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민간과 행정이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는 네, 네. 예, 이런 형태로군요. 이렇게 인설이 공원과 저전동 정원마을의 경우는 도시재생의 성공 모델로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 이전의 인설이 어떤 곳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설이 공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양읍 중심의 읍사무소, 경찰서, 주요 공공기관이 원도심 외곽 지역으로 이전되고 원도심 외곽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인구 이탈로 원도심 인구가 1990년도에 비해서 50%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해마다 3.2%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 30년 된 노후주택이 72%에 이르며 공가, 폐가 또 그리고 빈 점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공동화와 세대화가 심각하게 발생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변화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인설이 공원 일원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밖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상태 그대로 아닌가요? 예, 읍내리 주변으로 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졌고 그 외에는 또 차츰차츰 다른 사업으로 또 연계해서 해갈 방침입니다. 추가적으로 연계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군요. 그렇습니다. 연계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대략 언제까지 그 사업을 마무리할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국비 중앙부처에 공모 사업도 신청한 사업도 있고 네. 또 지금 그 도립미술관과 또 인서공원과 또 광양 역사관하고 연결되는 또 남도 특화 경관 조성 사업도 또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연계 사업들을 이제 같이 함께 이렇게 그렇습니다. 추진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인설이 공원 일원이 바로 이제 도립미술관 인근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인식을 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있고 같이 그 연접해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이 더 같이 있고 뭐 구경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옥마을도 보시고 도립미술관도 구경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연계 콘텐츠가 마련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전동 정원마을 같은 경우도 조성 이전의 모습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전동 도시사업 이전의 모습은 공간은 뭐 당연히 있고요. 남초등학교 예를 하나 들자면 30년 전에는 4,000명 정도의 학생 수였는데 지금은 200명 정도 학생 수니까 20분의 1로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사업의 선정할 때 심사위원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길은 넓은데 왜 이렇게 빈집들이 많아? 네, 실제로 길이 넓거든요, 저전동은. 네. 그래서 이곳에 사업을 선정하는데 너무 동네가 깨끗하다. 그 당시도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빈집들이 많았던 상황이었고 심사위원들이 대상지가 안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좀 주요했던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행정가 주민들이 전략을 잘 세웠지 않았냐. 그게 아까 말씀했던 학교, 전국 최초거든요. 이 학교 재생 구역으로 공간을 활용한 데가. 그리고 네. 두 번째가 정원이었는데 실제로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도시재생 사업,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사업의 주제로 좀 선정 응모를 했던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학교를 어떻게 재생을 한다는 거였죠? 일단 학교에 빈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주민들에게 양도해 주는 거죠. 20년 무상으로 네. MOU를 체결했고요. 그리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이제 아이들과 동네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5년차 사업까지 광양의 경우는 인설이 마을 같은 경우는 5년차 사업을 마무리가 됐고 지금 현재 생기가 넘치는 마을로 변신에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평을 하시는데요.
이제 인설이 도시재생 사업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다라고 볼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예.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진행한 인구 감소와 사업체 수 감소로 쇠퇴한 지역의 활성화에 한정된 도시개발 예산으로 단기간 내에 회복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인서공원을 찾아주시는 한 분 한 분 좋은 글, 또 멋진 사진, 그리고 찾아주신 경험을 주변과 온라인을 공유해 주시고 함께 찾아주셔서 지역의 활기가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연계되는 전남 또는 미술관과 예술창고 등 지역 내 더 많은 문화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볼거리가 풍성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인설이 공원이 전라남도 추천 관광지 3월 테마 MZ 세대를 위한 전남 핫플레이스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MZ 세대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저전동 남초등학교의 경우는 30년 만에 입학생 수가 늘었다라고 잠시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순천 저정동 정원마을 도시재생 사업 이후에 이제 가장 꼽고 싶은 긍정적인 변화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학교의 변화 말고 또 다른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희가 선진적인 굉장히 많이 와요. 도시재생 사업의 모범지라고 해서 뭐가 제일 많이 변했습니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네. 그때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정원을 보러 오시는 관광객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도시재생 사업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 모습을 보러는 주민들도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바뀐 것이 뭐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저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인사하고 다니는지, 아이들이 어른한테 인사하고 주민들끼리 인사하고 그다음에 타지에서 찾아오시는 관광객들 인사하는 모습 보면서 그게 삶의 내용이 바뀌었다. 주민들의 자부심이 생겼다. 이걸 좀 봐주시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 여부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로 좀 측정돼야 되지 않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패를 이야기를 하려면은 네. 이제 유입 인구가 얼마나 됐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계량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네. 저희들이 그래서 인구가 늘기는 사실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인구는 저희 또한 이제 늘진 않고 소폭으로 줄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소폭이 적다. 줄어들었다는 거죠. 네. 속도가 좀 늦춰졌고요. 네. 두 번째는 관계 인구입니다. 예전에 지금은 우리 동네를 찾아주는 관계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수치가 되거든요. 네. 저희가 한 20% 이상 늘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폐업률 있지 않습니까? 네. 안정적으로 좀 운영되고 있고요. 폐업률이 아예 감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수치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하실 때 이제 교회, 성당 네. 이야기를 하셨어요. 100년 이상 된 네. 거기 문화재급의 이런 건축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찾는 분들도 많은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일단 정원을 보자고 오신 분이 작년에 버스로만 한 600대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이 그 정원들이 실제로 성당 안에 있고 학교 안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주민들 삶 속에 있다 보니까 주택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찾는 분들이 주로 50대, 60대, 70대 중장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정원을 갖고 싶다 자기 동네에 가서 이런 분들이 와서 노하우도 배워가기도 하고 실제로 어떻게 가꾸어지고 있는지 이 모습을 사진에 담기도 하고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또 실제로 또 꽃을 사가기도 하고요. 네. 저전동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컨셉은 이제 정원인가 봅니다. 네. 정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점별로 네. 관광객들이 즐겨 찾을 수 있을 만한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놨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한옥 카페, 한옥 호텔 등 한옥 가꾸기 사업들이 이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인설이 공원에서는 이제 주로 시설된
시설물들이 어떤 것들이 주로 많습니까? 인서공원에는 그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광양 한옥을 활용한 광양 한옥 가꾸기 조성 사업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한옥을 재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빈집과 빈 창고는 옛 모습을 최대한 살리면서 리모델링하여 옛 정치가 느껴지는 시설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야 인서공원에는 광양읍 옛 모습을 느끼면서 머물 수 있는 한옥 스테이 공간, 다경당과 회경당 그리고 예린의 집이 있고 더 고즈넉한 한옥의 정치를 느끼면서 커피 또 간단한 식사와 와인을 등을 즐길 수 있는 한옥 카페 엣이 있습니다. 또 넓고 오래된 집이 아티스트 갓바오의 집을 꾸며 작가의 작품을 세계로 보여주는 작은 미술관 갓바오의 집과 또 아트 프린트 작품을 감상하고 구매하고 판화 체험도 할 수 있는 아트 에디션과 또 미국 창고를 개조하여 현재 말랑누나, 성키, 서한나 등 15명 라이징 작가들이 에디션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전시 공간인 반창고 등이 있습니다. 인설이 공원은 먹고 자고 사고 체험 등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시간 내어 꼭 방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옥 호텔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몇 실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3개소에 그 한옥 스테이가 있고요. 좀 1년에 15% 정도 가동률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74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용객들이 740명이라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이분들이 한옥 호텔을 와 보시고 평가가 어떤 것 같아요? 평가 조사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가 조사는 특별히 아직 간 건 없고요. 네. 블로그에 올라온 거 보면은 네. 옛 정치를 느끼면서 하루 1박 2일 머물다 보니까 옛 생각도 나고 그런 부분 이제 좋은 글로 올라와 있어서 좋은 평을 받고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 호텔이라는 표현을 하셔서 이제 굉장히 이채로운데 네.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옥 펜션의 느낌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호텔의 느낌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거의 펜션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문화창고, 문화 플랫폼 조성 사업도 말씀을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제 주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어떤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찾아오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인설이공원에는 문화창고는 사용하신 미국 창고를 네. 리모델링한 것으로 이곳에는 두 개의 동이 있습니다. 한 동은 반창고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작품 전시 공간입니다. 또 한 동은 리모델링을 하여 1층은 다목적 홀, 2층은 영화관과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주민 편의 시설을 포함한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을 담은 창고라고 해서 예담 창고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조성 사업은 원도심의 상징적인 중심 공간으로서 과거에 광양 읍사무소였으나 현재는 광양 역사문화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인데요. 내외부의 프로그램이 부재되어 있어서 유동인구 감소하고 함께 쇠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양 역사문화관 외부 공간에 보행자와 소통하며 주민들이 활동을 유발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중심 기능을 회복하고자 야외 무대하고 광장을 시설하였습니다. 이 공간은 광양읍 지역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 플랫폼 조성 사업을 통해서 야외 무대와 광장을 이제 광양 역사문화관 앞에 이제 시설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장에 있으면은 또 거기에 따라가는 이런 컨텐츠들, 문화 컨텐츠들이 공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네. 야외 무대는 네. 자율적으로 주민이 찾아와서 공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광양시에서 이제 뭐 버스킹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주민 주도로 자발적으로 와서 예, 할 수 있는 있게. 공간입니다. 아, 그 공간에 그러면은 이렇게 개인 아티스트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공연을 하십니까? 예, 자주는 없지만 지금 저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언제 완성이 됐죠? 그것도 22년도에 완성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 2년 지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아직 홍보가 아직 안 된 상태라.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공연도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많이 좀 그 개인 아티스트들이 공연도 하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전동 정원마을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죠. 네. 네, 저전동 정원마을의 경우는 정원의 도시답게 저전동 주민들이 직접 가꾼 이런 마을 정원들이 있다고요. 네. 그 마을 정원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지금 마을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물이 한 10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10개 건물은 다 정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래 설계할 때부터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그 공간에는 정원을 넣자.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마을 호텔도 저희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3개가 있는데 예, 예. 3곳이 있는데 예. 그거 다 정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작년 뭐 순천의 박람회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가동률이 한 90% 정도, 올해는 한 85% 정도. 네. 만족도 조사 해봤거든요. 네네. 네, 만족도 딱 95%, 재방문율은 거의 뭐 100%, 재방문은 계속 하고 계시고요. 한 3달 전이나 4달 전 정도에 신청을 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고 이제 핫플레이스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저희 또 가장 주민들이 사랑하는 저전 나눔터라는 공간도 저희가 가장 큰 비타민 정원을 품고 있는데 그 공간도 대여율이 거의 한 80%가 나옵니다. 그 공간에서는 이제 주민들의 음악회, 그다음에 전시회, 그리고 가장 좀 뜻깊었던 게 돌잔치를 거기서 했어요. 아, 그것도 우리 동네 주민이 아니라 외부의 주민이 그곳에 서울이나 부산의 손님들을 모아서 그 공간에서 돌잔치를 하는데 동네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다시 오시더라고요. 뭐 선물을 사가지고. 예, 돌잔치를 이렇게 대중적으로 해본 공간은 그런 공간이 있고요. 순천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네네. 일부에서 사신 분인데 외지인이 네. 오셔가지고 돌잔치를 하셨다고요? 네, 아니요. 순천에 사시는 분인데 네. 친척들이 다 외지인인 거죠. 아, 친척들이 네. 외지에서 오셨다. 네. 아, 그리고 예, 예. 또 동네 주민들이 또 함께 축하해주고 네. 그런 공간이 저전 아무튼 공간이 있고 저희는 또 200원짜리 다방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60대가 넘으셨고 75세가 안 되시는 어머님들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경로당을 가면 막내가 되니까. 그래서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사무실 썼던 공간을 좀 내드리고 그 어머님들이 자율적으로 200원짜리 그 커피 머신 하나 넣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일주일이면 그게 동톤이 다 차요. 네.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제 스스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운 날은 에어컨을 틀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에어컨을 꺼놓으세요. 항상 가면. 네. 저희는 틀으라고 그러는데 어머니를 꺼는 이유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조합에서 마을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에너지비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겠냐. 경비 절감 차원에서. 네, 절감차원에서. 네.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들은. 네.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항상 부탁을 드려요. 항상 켜주시라고. 네. 그리고 500원짜리가 항상 몇 개 남겨져 있어요. 100원짜리도 위에. 네. 다른 분도 와서 좀 뽑아 먹으라고. 동네가 이제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동네가 서로를 챙기는 동네로. 이런데 좀 의미가 있지 않냐. 정원이 동네를 바꿨다가 아니라 정원이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이 동네를 또 바꾸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바꾸고 있는 정원 몇 개소나 있나요? 저희가 지금? 저전동 전체로 보면 네.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유 정원이 34개가 있고 네. 그다음에 당장을 하는 이웃사촌 정원이 16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언제나 주민들이 드나들 수 있는 그리고 띠정원, 띠정원은 저희가 세보지 못했어요. 워낙 많이 있어서. 아, 네. 처음에는 그 도시생 사업을 하면서 행정에서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 주민들이 다 자기 집 앞에 띠정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한 50개가 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저 예상하고 있습니다. 띠정원이라고 하는 게 집 앞에 이렇게 네, 길쭉하게, 길쭉하게 이렇게 만든 조그마한 정원. 공간으로 네, 만들어 조그만하게 뭐 뽀짝정- 화단처럼 만들어진 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중앙 공간인데 어떤 네. 분은 뽀짝 정원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 네. 자기들이
정원에 각각의 이름을 짓더라고요. 아, 아주 예쁜 이름이네요. 네, 뽀짝 정원. 네. 이렇게 50여 개소가 넘는 정원들이 있는데 보면은 이 정원마다의 각각의 이런 컨셉, 뭐 테마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인 거 있으시면 좀 네, 소개해 뭐 예를 주시겠습니까? 들자면 빗물 가로 정원이라고 있습니다. 보통은 주차를 하는 거죠. 집 앞이면. 근데 주차를 포기하고 인도와 도로를 구분하고 그 사이에 빗물 가로 정원이 있는데 네. 이 가로 정원의 길이가 한 300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정원 집마다 다 색깔이 달라요. 네, 당신이 좋아하는 꽃으로 바꾸기도 하고 나무로 바꾸기도 하고 네. 그 공간에 이제 봄에 되면 또 꽃이 바뀌어요. 그 다음 년도에 또 바뀌고 그리고 거기에 어머님들이 이제 자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다가도 나무를 사다 드려요. 근데 내가 이 꽃이 좋은데 그러면 같이 사가지고 나눔을 실천하는 뭐 거기 어머님들은 예전에 보시면 보통 집 앞에서 의자나 이런 게 있으면 한 3분 정도가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 5분이나 10분 후면 끊어져요. 왜? 삶의 내용이 같이 소통할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2시간, 3시간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무슨 이야기 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 나무 이야기나 꽃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그러면서 소통들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도 70세 이상이 60%에 근접합니다. 젊은 청년층도 있나요? 네, 저희 이제 청년층은 저희가 청년 임대주택이 4채가 있습니다. 지금 네. 그 청년 임대주택이 다 찼거든요. 16명인데 그 청년들도 있고 그 또 강계 인구가 많아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또 청년들을 불러들이고 네. 그래서 동네에 청년들이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그분들은 그 청년들은 이 저전동 정원마을에서 이런 뭐 생업을 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네, 주거가 주거만 하고 네. 계시는 거죠. 한 달 살기를 하러 왔다가 지금 1년차 살고 있는 친구도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한 달 살기 그 공간도 있나 봅니다. 네, 네. 아,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뭐 원도심의 이제 마을을 새롭게 이렇게 재생하는 이런 사업들이 긍정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구도심에 방치돼 있던 이런 빈집들 이런 문제들인데 사실 이제 구도심에 방치된 빈집이라고 하면은 이제 범죄 그다음에 청소년 탈선 뭐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 골칫거릴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 두 마을에서는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먼저 강병재 팀장님께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빈집에 대한 활용은 시 입장에서도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빈집으로 방치된 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수리 없이 사용이 불가능하고 또한 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또 팔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판다고 해도 수리에 공공예산 투입이 제한적인 건 또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시에서는 주거 개선 사업을 위해 매입 또는 임대가 가능한 빈집을 정비하여 주민 커뮤니티 공간 또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철거 후에 녹지 쉼터 조성 등 주민 편의시설로 재생하고 있습니다. 인서공원도 14채의 가옥을 전부 빈집 또는 빈 창고를 활용하여 사업한 사업이었습니다. 일부 이중은 매입을 통해서 한옥 카페, 또 닭양당 등 시설로 탈바꿈하였고요. 갑바오의 집과 예린의 집은 개인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전시하고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한테 이렇게 임대를 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제 사유지다 보니 네.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유지는 매입이 어렵다 보니까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인서공원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빈집을 임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임대 계약을 해서 한 5년간 정도 임대 계약을 해서 게스트처럼 임대해주는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와 개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서. 체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간 그 계약한다는 해서 5년 뒤면 그 사람들 돌려주는 형식으로. 리모델링 돼 있는 그 시설을 그대로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죠? 예, 그런 시스템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강철 사무국장님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네, 도심은 공동화가 많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빈집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저전동의 좀 사례를 보면 저희들이 정원을 만들고 환경을 바꾸니까 빈집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매입자들이 줄을 서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판매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거죠. 집주인들 중에. 네. 자식들이 왜 판매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정년 퇴임하면 동네 와서 살겠다. 네. 결국 언젠가 채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동네를 좀 바꾸는 것이 좀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문제. 이것들부터 시작하고 또 문화를 만드는, 왜 내려와서 살려고 하냐고 물어보면 이웃 간의 정들을 보면서 너무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의 문화를 좀 바꾸고 정주 여건을 바꾸면 점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이게 행정의 노력 내지는 정부의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지점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동네를 만들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전동이 아마 전국적 사례가 되는 이유가 그런 측면에도 있지 않냐. 동네에 정원을 만들고 동네 주민들이 친해지고 공동체 회복되니까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 시간이 약간 걸릴 뿐이지.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문제를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라는. 지금 저전마을 같은 경우는 빈집들이 몇 채나 되나요? 저희들 도시대상 지역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2개 통인데 거기는 한 가구. 다른 지역은 좀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지역의 빈집도 그런 식으로 좀 문제를 접근하고 있어요. 동네를 바꾸자. 그러면 찾아 들어온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고자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0가구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많이 줄었으니까 지금 한 절반 정도 줄은 것 같아요. 40가구 정도는 빈집 형태로 주거하지 않고 있는 이 정도로 빈집 형태로 지금. 네.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 골목 상권 살리기 이 문제도 역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관광객과 주민들을 이렇게 유입시키기 위해서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광양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조성된 인서공원은 MZ 세대를 위한 전남 핫플레이스로도 전라남도로부터 선정되는 등 비교적 성공적인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위 시설로는 관광객을 목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더 광양읍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전남 도립미술관과 광양예술창고 그리고 광양 불고기 특화거리를 연계하여 관광객 문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광양읍 남도 특화 조성 사업이라는 10억의 예산을 들여 전남 도립미술관에서부터 예술창고, 인설이공원, 또 광양역사문화관까지 1.3km를 연계하는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네. 광양 같은 경우는 도립미술관을 활용해서 이렇게 관광객과 주민들을 유입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이제 어떻습니까? 순천 같은 경우는 뭐 주민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포레스트적인 이런 영역들을 조금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 계시고 이제 그게 메리트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관광객들이 찾아와야 되는 이런 과제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순천은 갈 데가 많아요. 뭐 서남사, 송강사, 네. 국가정원, 순천만. 근데 저는 도정 사업을 할 때 관광객에 저희들은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어요. 주민의 삶에 초점을 맞췄는데 네. 그런데 관광객이 찾아오더라고요. 왜 올까라고 물어봤더만 사실은 국가정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자기 집에서 자기 삶 속에서 좀 녹아나는 이런 정원들을 보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광객들이 뭐 저희들이 수치로 정리하지는 않았지만은 작년에 그냥 주말에 저희들이 투어를 진행했거든요. 네. 요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금요일 오고 토요일, 일요일 심지어. 그래서 뭐 찾아오시더라고요. 언론에 많이 소개되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추천을 많이 해준대요. 순천 왔던 분들이 순천 국가정원을 들렸다가
반드시 저전통을 돌려봐라.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들 식당들의 매출이 늘었어요. 어떤 투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이게 정원 투어 프로그램이라고 저희 마을조합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시적으로는 진행을 좀 못하고요. 네. 요청이 오면 작년에 한 100회 이상 했고요. 올해는 지금 한 20회 정도 한 것 같아요. 오신 분들이 오면 정원 투어를 저희 도시생산의 노하우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정원들 직접 들여다보고 가시는 거죠. 정원을 소개해 주는 네, 프로그램이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좀 뭐 어려운 점이라든가 애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적지 않으실 것 같아요. 시각 맞추기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다들 차이가 있잖아요. 입장이라는 게 있죠. 주민들은 주민들의 입장이 있고 또 주민들 개별 주민들의 입장이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주차장을 어디다 만들 것이냐라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던졌어요. 그런데 네. 다들 자기 집 근처, 편하니까 주차장이 있으면.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우리가 공통적 시각을 안 갖고 있다. 그래서 시각 교정을 다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3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저희가 진행 과정 중에 공공성, 지속성, 가치성. 그래서 어느 지역이 제일 좋을 건지라고 점수를 매겨봤어요. 5곳 후보지를 놓고. 그런데 점수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이게 같이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왜 하는지 이 사업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갈 건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도 마찬가지고 주민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같은 목표가 생기고 방법이 약간 달라도 그 곳을 향해서 갈 수 있지 않냐. 저는 우리도 순천 저전동의 도시사업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행정과 주민 그다음에 센터 이 세 단위가 같은 시각을 가지고 같이 협심해서 좀 했던 것들이 좋은 결과물을 냈지 않았나. 그리고 이후에 또 지속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광양은 가장 어려운 점, 애로사항을 어떤 점으로 꼽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시설물 운영을 위한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은 정책적으로 주민들에게 마을 기업 등을 설립, 운영하도록 장려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시설물을 운영하려면은 인건비, 전기료 등 각종 비용이 드는데요. 대부분 도시 재생 시설은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게 좀 현실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주민 협의체나 마을 기업에서 위탁을 받고 싶어도 운영비 때문에 위탁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로서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꾸준히 공적 자금이 투입돼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탁 주더라도 시 예산을 확보한다는 자체가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위탁 경영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일반 계시는 거죠. 사업자한테 위탁 경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질수록 이런 수익성도 높아지고 가능성도 더 커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민 참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광양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과 상인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시재생대학과 주민공모사업 등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그중 청년 사업단을 구성해서 골목길 경관 개선 프로그램을 참여하였고 또 지역 내 전문가들을 활용한 양질의 교육으로 마을 활동가를 육성하였습니다. 네. 육성된 마을 활동가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갈등, 조정자로서 경험과 노하우를 습득한 지역의 소중한 인적 자원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순천의 주민 참여 프로그램 꽤 다양할 것 같은데요. 네,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거 몇 제가 가지만. 세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탁구 동아리가 있어요. 20명이 넘어요. 그리고 노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마다. 네. 그리고 아이들과 어머니나 할머니가 함께 할 수 있는 요리 프로그램들이 좀 운영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아서 이것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 내에는 이렇게 원도심 공동화 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광양에서 새로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는 이런 도시 재생 지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양시 도시재생사업은 인설이 공원이 포함된 광양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시작으로 태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2023년 작년에 완료되었고요. 250억 규모로 추진 중인 광령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2024년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설이 시너지 효과를 하기 위해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광양은 남도 특화 경관 조성 사업이라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인서공원과 연계해서 아마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광양의 목성리 일원에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또 진월면의 특화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 선정이 될 경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광양시 도시재생 사업과 더불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설이를 모델로 해서 이제 광양 전역에 이런 거점별로 도시 재생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순천의 이런 원도심 활성화 전체적인 이런 그림으로 봤을 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시 행정에 제안하고 싶으실 내용도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원도심이 쇠퇴가 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한 30년 가까이. 네. 그러면서 쇠퇴가 결과물인데 그걸 몇 년, 5년 투자해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도시나 했겠죠. 네. 실제로 힘든 일이기도 하고요. 인정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래서 그러면 기존 시설에다가 이 인구수를 유입하면 그러면 어느 또 공간은 또 쇠퇴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네,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있는 현실을 좀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이 공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주민들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볼 것인가 이렇게 좀 설계를 해보면 자연스럽게 찾아오지 않을까 그 공간으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거주 인구 이쪽에 주소지를 두는 인구보다는 관계 인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동네와 네. 이런 인구들을 늘리는 데 좀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을 위해서 다음으로 이제 계획으로 한 말씀씩 듣고 오늘 순서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병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양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통해 쇠퇴 지역이 15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광양읍 태인동은 완료되었고 광령동은 올해 완료 예정이며 앞으로 미시행 지역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재생 사업 준공 이후에도 행정과 주민 또 사회 공동체 그리고 연계된 기관들의 거버넌스 체계로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활성화가 되도록 광양시는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강철 사무국장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주민이 중심에서 예산을 만들고 그 예산을 주민이 직접 쓰고 이런 모델들이 아마 저는 건국에 처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 이후에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원마을을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할 것이고요. 이후에는 정원마을이 아니라 생태마을로 좀 전환하는 노력들을 하고자 합니다. 그 공간에는 항상 주민이 중심이고 행정이 항상 지원해 줬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 구조가 좀 올곧게 갈 수 있는 또 모델 또한 창출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병재 광양시 도시과 재생시설팀장 그리고 이강철 순천저전마을조합 사무국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새 단장을 마친 원도심이 MZ세대들의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주민들의 삶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도시재생, 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매력으로 마주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요새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